어제 간호조무사와 의사단체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 대표들이 단식하고 농성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그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절박한 각오로 단식을 이어가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식 농성 중인 의료직역 단체장들께서 한 목소리로 민주당이 관련 단체 의견은 듣지도 않는다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직역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민주당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고 힘없는 소수 직역의 의견은 아예 무시했다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 협회장께서는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내년도 총선도 민주당이 이길 거니 반대하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의료연대가 부분 파업에 이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료 대난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보건의료계를 갈라놓고 입법 폭주를 한 결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의료 서비스 발전과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특정 단체와 손을 잡고 정부를 압박할 게 아니라 반대하는 직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공당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돈봉투 게이트로 궁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범죄 피의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겉으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는 얄팍한 출두쇼로 덮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검찰은 송 전 대표 자택과 후원 조직에 이어 경선 캠프 관계자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돈의 흐름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회계 담당자가 파리까지 가서 송 전 대표를 만나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은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정 TF가 출범합니다. 최근 야당은 국제원자력기구 등이 과학적 기준으로 검증할 예정인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 온갖 괴담을 만들어내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괴담과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명확한 팩트에 기반한 철저한 국민 건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TF를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TF는 충남 서산 태안 출신의 성일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4분을 위원으로 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줄 전문가 4분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밝혔지만 저는 이 에너지 요금 인상 문제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전가스공사 두 회사는 지금까지 뭘 했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억
숫자에 비하면 몇 푼 안 되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다 나눠서 감당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까? 국민에게 요금 올려달라고 손 내밀기 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십억 적자가 누적되는 일반 민간 회사라면은 대규모 인원 감축과 임금 절감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전 사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까지 했으면 최소한 자구책부터 내놔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졸속 탈원전으로 26조 원 손실 입을 때 한전 사장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누적 적자로 경영 상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또 그래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 있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 노력도 못한다면 자리 내놓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된 산물이라고 비난을 한 것과 어쩌면 이렇게 오버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만큼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안전판을 한층 강화한 것은 동명 외교의 큰 결실이며 최대 성과입니다. 신설되는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미국 해국 우산 제공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받고 또 미국의 한반도 핵 전력 운영과 관련한 기획, 실행, 훈련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북핵 대응력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핵우산과 확장 억제는 사실상 추상적 개념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졌지만 앞으로는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이 어떻게 작동되고 전략 자산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앞으로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사시 핵우산 제공이 나토보다도 더 효율적이라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대목입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30여 나토 회원국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된 한미 핵협의그룹은 한미 양자간 약정이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핵협의그룹은 미국이 단일 국가와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핵협의 사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진정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대통령 방미 성과에 눈감은 채 막말 프레이드를 벌일 게 아니라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돈봉투는 살포 환자가 범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한다고 합니다. 어제는 송영길 경선 캠프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는데 오늘 송 전 대표가 검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진 출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시도 때도 없이 입법 폭주를 하며 일방 처리하더니 이제는 검찰에 일방 출두하는 피의자까지 나옵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검찰에 통보해가며 황제 출석한 이재명 당대표와 닮은 꼴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클래스가 되기 위한 제일 조건이 법위의 군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감히 엄두조차 못 낼 수사 특권입니다. 별의별 다 닮은 이심 송심 그 끝은 과연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자진 출두서로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여론전을 펼 게 아니라 검찰이 형사 절차에 따라 소환 통보하면 그때 성실히 출석해서 소명하면 될 일입니다. 어제 KBS 라디오의 패널 편파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여론 왜곡의 진원지가 공영방송이라는 현실이 확인됐습니다. 저널리즘의 제일 원칙은 사실과 논평의 구분입니다. 공영방송이 이 원칙을 어기고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로 디범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민주당의 치어리더를 자지처하는 공영방송 때문에 국민의 참된 알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우선 이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출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진 출석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강제 집행 없이 영장 없이 임의대로 스스로 나가는 것이 자진 출석입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송영길 대표는 임의대로 검찰을 지휘하려고 들지 말고 검찰이 요구하는 날 수사에 응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폄훼하는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12년 만에 국빈 방문에 걸맞은 흥행과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59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유치와 또 50여 건의 MOU를 체결했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 민주당은 여전히 무분별한 비난만 퍼붓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갱 외교니 150조짜리 노래를 부르고 왔다. 핵 공유 호소인, 텅 빈 쇼핑백, 총알 바지라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막말들을 입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히 오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돌아왔는데 민주당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태도로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당시 4대 그룹 총수들을 데려가서 44조 원의 선물 보따리만 풀어놓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도 국격이 뿜뿜 느껴진다며 코미디 같은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던 민주당입니다. 또한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라는 모욕적 언사에도 말 한마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가서는 혼밥을 먹고 수행기자단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2시간씩이나 기다리는 외교적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했던 그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고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 당시 민주당이 아닙니까? 59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44조 원만 쓰고 들어온 문재인 대통령, 누가 국익을 챙긴 대통령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의미 없는 헐뜯기로 발목 잡기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해 나서주기 바랍니다.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회 차원의 방미단을 위해 대통령께서 전용기까지 내주며 협치를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이를 뿌리칠 것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국익 외교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노조의 이런 불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노조의 불법이 만연한 무법지대입니다. 현장에 선량하게 일하고 있는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목들이 그런 불법을 일삼는 폭력배와 같은 노조에 의해서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는 조합원 채용과 노조 전임비, 원래비를 강요하고 건설사가 이를 거부시에는 의도적으로 작업을 방해하는 등 조폭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경우는 기사 급여 외에도 원래비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진보당의 대표가 일도 하지 않은 채 11개월간 수도권 공사장의 현장 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선동 사건으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정치적 터전을 잃은 세력들이 당시 조직화가 약한 건설노조를 타깃으로 세력을 키워왔고 정치화된 건설노조는 선거 때만 되면은 노조원들을 유세 현장에 동원시키는가 하면은 정치자금 납부를 강요해왔습니다. 이처럼 특정 건설노조는 정치화되고 노조의 힘을 악용하여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하여 또한
다시 정치 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갈취당한 금품은 결국은 건축비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하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현장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로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금은 이것을 완화시킬 때가 아닙니다. 더 강하게 고삐를 쥐어서 건설 현장에 다시는 이런 이 건설 노조의 폭력적 행위가 재현되지 않게끔 바로 이 뿌리를 뽑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5월 2일 당정 협의를 통해 그간의 정부의 성과를 공유하고 일시적으로만 효과를 내는 단속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서 또한 입법적 뒷받침을 통해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이 온정주의가 아닌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이 근절의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함께 협력하고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